두 번 볼 건데 이제 쉬운 문제인데 조금 중요한 태도가 있어서 하나 볼게요. 보면은 이제 점 0,1을 지나는 t값 구해야 되는데 양수 t 주의하시고요. 항상 이렇게 어떤 점이 제시가 되었으면은 이 점이 어디에 있는지는 관찰을 하세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이 문제 말고 뭐 이런 식으로 개형이 나와 있는데 얘가 0, 얘가 3, 얘가 뭐 1, 4 뭐 이렇게 해볼게요. 3차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한테 F4를 구하래. 아니면 뭐 F2를 구하래. 그러면 F4를 그냥 무작정 F식을 구해서 4를 대입하기 전에 한 2초 정도만 고민해보세요. 4가 어디에 찍혀 있는지. 4가 보면은 지금 비율관계 때문에 얘가 1, 2, 얘가 x좌표 4죠. 그냥 4예요 4. 계산할 게 아니라. F2도 마찬가지로 변곡점이니까 1과 4의 중점 2분의 5. 이런 식으로 어떤 점을 내가 보고 관찰을 해야 되면 적어도 그 점이 어디에 찍혀 있는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꼭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자, 얘를 보면 0,1 그러면 0,1이 어디에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1이 보이죠 눈에. 네, 그렇다 보니까 이 함수 살짝만 그려보면 0 있고 2분의 7 이렇게 있죠. 0,1이 여기 있어요. 여기. 네, 곡선 위의 점이에요. 다른 점이 아니라. 그래서 이 접선이 얘를 지나려면 반대로 0,1에서 F에 접선 그어주면 되죠. 그 접선 하나가 이 Y는 1이 되고 나머지 접선 하나는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은 알아두면 괜찮은데 0과 2분의 7의 중점이에요. 그냥 X좌표가.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해볼까요? A, B, C라고 할 때 그 세 근이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쌈참수는 이 직선과의 근을 생각해보면 A 더하기 A 더하기 B고 얘는 이 직선 입장에서는 A 더하기 C 더하기 C죠. 이거 잘 정리해보시면은 날라가서 A 더하기 B는 이 C가 돼요. 등차중앙이죠. 등차중앙. 그래서 곡선 위에 한 점에서 이렇게 접선 2개 그었으면은 세좌표가 등차수예요. 그래서 중앙 잘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가서 13번 한번 봐볼게요. 이제 저도 처음에 추론 모의고사 풀 때 그냥 시간 재고 푸는데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상태에서 풀다 보면은 항상 가장 좋은 풀이가 아닐 수 있어요. 말이 좀 이상한데 가장 좋은 풀이가 그 시험지에 한해서는 좋은 풀이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풀이를 생각하는 시간이 한 30분이 걸렸어요. 그게 좋은 풀인가요, 그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가장 좋은 풀이는 가장 빨리 풀고 가장 안전하게 그냥 답이 나오면 돼요. 그 적절한 비율을 맞춰서 푸시면 되고, 저도 처음 풀 때 막 엄청 좋게 풀었다고 말은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처음 풀 때 제가 풀이 3개를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 풀이가 제가 시험장에서 푼 풀이고, 두 번째 풀이가 시험 끝나고 다른 거 없나 생각하다가 나온 거, 그 2개 추가로 얘기할 건데, 그 2개를 무조건 시험장에서 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가면 좀 위험해요. 그냥 첫 번째 풀이가
내가 생각할 때 그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거 하세요. 네. 가장 좋은 풀이가 시험장에서 항상 생각나는 건 아닐 수 있으니까 시도를 해보시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꼭 첫 번째 생각나는 풀이를 하라는 건 아니에요. 내가 첫 번째 풀이가 생각이 났어요. 걔를 계산하는데 한 5분이 걸려요. 뭐 나쁘지 않긴 한데 단순히 계산만 하는데 5분이 들어가 버리면은 좀 긴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거 한 5분 걸리겠다, 계산 많다 생각하고 넘어갔더니 다른 문제 선택 과목 막 풀다가 다시 돌아와서 봤더니 한 30초 만에 풀리는 풀이가 생각이 나요. 그럼 그때 가서 그냥 그거 하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은 풀이가 생각이 안 났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뭐 첫 번째 생각나는 풀이대로 풀지 마시고 적당히 넘어가서 좋은 풀이가 생각나면 다시 풀어보시고, 근데 그 풀이가 생각이 안 났어요. 근데 다시 풀긴 해야 되죠. 그거를 한 97분, 3분 남았는데 OMR 막힌 거 안 했는데 그때 가서 계산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적당히 한 두세 번 넘어갔다 왔는데 안 풀린다? 좋은 풀이가 생각이 안 난다? 그럼 그냥 첫 번째 생각났던 풀이 그대로 그냥 푸시면 돼요. 잘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처음으로 풀었던 풀이 먼저 보여드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넓이 A, B 두 개를 정의했어요. 붙는 게 빼든 더하든 하는 방식이면 일반적으로는 얘에서 얘를 빼는 경우가 많아요. 네, 공통으로. 문제는 뭐냐면은 이 C를 뭐로 잡아야 될지 저 처음에 안 보였어요. 근데 그냥 봤는데 딱 보니까 A랑 B 각각 구하는 게 무리는 아닌데 B는 구하기 쉬워요. 얘는 넓이 공식 쓰면은 뭐 10초만 되고, A가 문제인데 A를 구하는 건 어려워도 요만큼 넓이 구하는 건 쉽잖아요. 네. 그래서 요만큼을 C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구조로 어떻게, 요 구조가 아니라 A 더하기 C에서 C를 빼고 B를 빼는 거죠. 그래서 A 더하기 C 그냥 점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0이니까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fx가 되죠. 얘를 적분하시면 되는데 꼭 적분이라고 해서 그냥 적분할 게 아니라, 물론 그냥 적분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크게 상관은 없는데 조금만 바라보면 얘를 이렇게 묶을 수가 있죠. 네. 얘는 따로 계산하면 되고, 이 그래프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죠. 그래서 이만큼의 넓이를 구해주면 돼요. 그냥. 그래서 요거 적분한 거 넓이 공식 써서 계산해보면 12분의 최고차항의 2의 4승 이렇게 계산되고, 이 친구는 그냥 계산해보면 얘가 마이너스 1,1 점대칭이죠. 그래서 대칭점의 y좌표 곱하기 적분 간격 마이너스 2와 0의 차이 2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C는 그냥 삼각형 넓이니까 간단하게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B도 넓이 공식 이용해 볼게요. 넓이 공식 여러 번 설명하는데 L과 N이 있을 때 이쪽 넓이 구해볼까요? 그러면 12분의 최고차항의 구하고 싶은 쪽의 간격 M의 3승 곱하기 간격의 반대편 간격의 2배 이렇게 취해주면 돼요. 얘도 똑같아요. 얘도 12분의 A에 구하고 싶은 쪽의 간격의 3승 곱하기 반대편 2배에서 더해주기. 네.
얘도 보시면은 요점 구해보면 이건 그냥 대입해서 찾으세요. 네, 1,6. 얘를 반대편, 그러니까 0이고 1이니까 얘가 1인 건 아는데 반대편을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장을 해서 보면은 요렇게 만날 거고, 요점 4x 플러스 2 뺀 다음에 인수분해서 구하지 마시고 합이 마이너스 2로 일정해야 되죠. 근과 계수의 관계 생각해보면 합이 마이너스 2로 일정해야 되다 보니까 1, 0, 마이너스 3. 그래서 간격이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 넓이 구해보면 12분의 최고창 1, 1의 3승에 1 더하기 반대편 간격의 2배, 6 이렇게 해서 뭐 구하시면 되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은 a 더하기 c를 구할 때 그 얘가 안 보일 수 있어요. 얘가 안 보이면은 3차 함수 적분할 때 조금 간단해지는 거 설명을 했죠. 그 계산 영상에서 설명을 했는데 뭘 쓸 수 있냐면은, 사실 제가 여기에서 점대칭 적분을 했죠. 1차 함수 가지고 뭐 요거는 그냥 간단해서 적분하셔도 되는데, 자 3차 함수도 점대칭 이용하면은 간단해져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조금 지우고, 자, 3차 함수는 모든 3차 함수는 변곡점 기준으로 점대칭 성질을 가져요. 그래서 변곡점 기준으로 대칭인 구간을 적분하면은 구간 길이 곱하기 y좌표 이렇게 계산하면 됐었는데, 얘 변곡점 위치는 마이너스 3분의 2죠. 마이너스 3분의 2. 네. 마이너스 3분의 2죠. 얘 적분 구간의 중점, x좌표의 평균이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3분의 1고 마이너스 1. 안 맞아요. 안 맞으면은 바꿔주면 되죠. 그냥 얘를 x 3승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 빼기 x제곱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 얼마죠? 3이죠. 그래서 요만큼 적분해 보시면은 3 곱하기 적분 구간 길이 2니까 6. 요만큼은 그냥 계산하세요. 마이너스 3분의 8.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풀이 한번 보시면은, 제가 아까 지워졌는데 요 부분이죠. 웬만하면 이쪽으로 간다고 했어요. 근데 저도 씨를 뭐로 잡아야 될지 처음에는 그냥 생각이 안 났어요. 걔를 생각하느라 시간 쓰는 것보다 그냥 이대로 적분하는 게 제가 느끼기엔 더 빠르다고 느껴서 그냥 계산한 거예요. 그리고 시험 끝나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씨를 뭐로 잡으면 조금 괜찮냐면, 이렇게 잡으면 조금 편리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a 더하기 c, 이거 그냥 적분하면 되죠. b 더하기 c 삼각형이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계산하면 된다. 얘도 구간 보시면 알겠지만 a 더하기 c는 마이너스 2부터 얘가 1이죠. 1까지 x 3승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dx 요거 적분할 건데, 얘가 2면은 정말 좋았겠지만 1이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냥 적분 구간의 기준점 평균 어디죠?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얘도 변곡점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도록 만들려면 얘가 2분의 3이면 되죠. 2분의 3 더하기 2분의 1 x제곱.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 어디를 지나는지 그냥 대입해 보시고 간단하게 알 수 있죠. 얘는 그냥 적분하세요. 네. 그렇게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세 번째 풀이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얘는 그냥 센으로 A랑 B를 그냥 직접 구하는 거야. B를 구하는 방식은 아까랑 동일하고 A를 구할 건데 A를 살짝만 보면 얘가 마이너스 2죠. 여기가 0. 아까 세실근의 합이 뭐라 했죠? 마이너스 2였죠. 그래서 마이너스 2랑 0을 연결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0 더하기 0. 그래서 얘가 접선이 돼요. 접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접하니까 이 부분 넓이 공식 써주면 되죠. 12분의 간격이 2니까 2의 4승. 요만큼은 어떻게 구하면 되죠? 요만큼? 삼각형이니까. 요 길이 구해주시고 요 높이만 계산해서 구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런 방식도 있으니까 이 세 가지 모두 일단 요렇게 계산이 가능하구나 정도 생각하시고 이 중에서 내가 시험장에서 떠오르는 풀이 그냥 하나만 써도 된다 생각해요. 크게 계산이 많아지는 건 아니니까 3개 잘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5번 볼게요. 15번이 조금 배워갈 점이 많아서 이거 계산을 조금 많이 했다 싶으면은 한번 잘 봐두세요. 네, 되게 중요해요. 일단 첫 번째로 어떤 거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사실 많이 모르고 지나쳤을 수 있는데 자, 절대값 f라고 할게요. f가 3차 함수고요. 얘가 미분이 안 되는 점이 x는 a에서만 존재한대요. f 편의상 그냥 양수로 가정할게요. 최고차함 계수를. 그럼 얘는 a를 기준으로 최고차함 계수 양수인 형태니까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 돼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서 뭐 요렇게 생기든 아니면 뭐 왼쪽에서 뭐 요렇게 생기든 아니면 뭐 그냥 증가하든 아니면 심지어 접하는 점이 존재하든 무조건 a를 기준으로 이쪽은 양수, 이쪽은 음수, 양수, 음수, 양수, 음수 이렇게 정의가 돼요. 그렇다 보니까 얘 절대값을 그냥 벗길 수 있다는 거예요. x가 a보다 클 때에는 f, x가 a 이하일 때에는 마이너스 f 이렇게 빼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얘도 3차 함수죠. 네.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긴 하지만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라서 불편하면 그냥 절대값 안은 그냥 마음대로 부호 바꿔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냥 g-f로 바꾸셔도 되고 어쨌든 중요한 건 얘는 뭐다? x는 마이너스 1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으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작을 때의 부호가 g 빼기 f, f 빼기 g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 가지고 h 함수 관찰해 보시면 자, x는 마이너스 1 기준으로 오른쪽은 얘가 g 빼기 f로 나오니까 f 더하면 g랑 동일하죠. 3분의 2 x 3승 더하기 ax 제곱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땐 f 마이너스 g로 나오니까 2f 빼기 g를 작성해 주면 돼요. 2f 빼기 g 작성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x 3승 더하기 2b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1에서만 미분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 순간 얘네 둘이 만나면 되죠. 네. 그거 가지고 정리 한번 해보시면은 g 빼기 f 함수를 그냥 써볼게요. g 빼기 f 함수는 2분의 1 x 3승 더하기 2분의 1 ax 제곱 마이너스 b 제가 마이너스 1에서만 0이 된다. 0이 된다라기보단 부호 변화를 가진다. 로 봐주시면 돼요. 3차 함수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나조건 마저 해석해 볼 거고 얘가 좀 중요해요. x는 0에서 극대다. 근데 이거 할 때 a가 양수면 그래프가 뭐 어떻게 생기고 뭐 x절편이 어디에 찍히고 이런 식으로 봤으면 한번 여기 설명 눈여겨서 봐보세요.
간단한 예시 하나 들어보면, 자, g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 최고차항 계수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요. 4차 함수예요. 4차 함수. 4차 함수고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까요? 네. 그냥 A를 줄게요. A 부호를 1로 줄게요. 1로. 최고차항 계수를 몰라요. 이때 이 친구는 x는 0에서 x축이랑 접하죠. x제곱이 인수로 갖고 있으니까. 근데 극대일까요? 극소일까요? 얘는 그 최고차항 계수랑 별개로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극소로. 왜 그러냐면 그냥 개형을 그릴 때 마지막 뒤에 거를 조금 보면 볼수록 더 구체적으로 그려진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거는 무한대로 갈 때의 상황을 알려주고요. 얘네들은 그 1차항이나 상수항은 조금 구체적인 상황을 알려줘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x제곱이랑 거의 비슷하게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x제곱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극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얘도 볼게요. 얘는 x는 0에서 ax제곱이랑 거의 비슷하게 생겨요. 전체 함수를. x는 0에서 극대이려면 얘가 x는 0에서 극대가 그려지는 모양으로 생겨야 되죠. 이렇게 a가 음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a가 음수. 그래서 함수를 조금 잘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네. 간단하게 알 수 있죠. a의 부호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알파랑 베타에서 극소다인데 극소를 여기에서 하나 가지고 이 왼쪽 그림 마저 그려보시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감소하는 형태로 그려지죠. 그래서 두 개가 각각 알파랑 베타인 걸 알 수 있는데, H 알파가 H 베타 이상이다니까 그림이 조금 잘못 그려졌는데 요 점이 요 점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 거죠. 요거를 다른 학생이 푸는 거를 봤는데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고 여기에 넣든지 마이너스 1 대입하고 요 베타에서의 함수값 막 대입을 해서 많이 구하더라고요. 그러기보다는 우리가 비율 관계를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은 지금 이런 형식으로 그려져야 되잖아요. 마이너스 1은 이 함수 위의 점이니까 이 함수 하나만으로 관찰을 하면 돼요. 대입할 필요 없이. 자, 극소는 위치를 볼게요. 극소 함수값을 둘 다 계산할 필요가 없이 x좌표만 보면, 자, 여기는 미분해 보면 2x제곱 더하기 2ax죠. 인수분해하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a일 거거든요. 그러면 3차 함수를 따로 떼서 그려보시면 극소가 마이너스 a, 극대가 0. 요 점이 어디죠? 정확히 함수값 같아지는 지점이 마이너스 2분의 2죠. 네. 그렇다 보니까 요거를 함수값 계산할 필요 없이 마이너스 1 대입한 게 극소보다 0보다 같거나 커야 되니까 여기에 위치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a가 마이너스 1 이하다로 a가 2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 네. 실수했네요. a가 마이너스 2 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 또 볼게요. 지금 a 더하기 b의 최대랑 최소를 둘 다 모르니까 이 b는 이제 a에 대한 관계로 작성이 될 거고, 그러면 a가 무조건 양쪽 구간이 이렇게 닫혀 있어야 최대 최소가 나오겠죠. 형태 구조상. 그러면은
오른쪽 끝은 여기서 나와요. 그럼 왼쪽 끝은 어디서 나올 거냐면 가족권에서 나오겠죠. 요 함수가 x는 마이너스 1에서만 부호 변화를 가진다. 얘도 확인해 보시면 지금 b는 그냥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알 수 있죠. 그래서 b 값은 뭐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a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거고, 자, 요 함수가 x는 마이너스 1에서만 x축이랑 부호 변화를 가져요. 그러면 이쪽에 내려서 그려볼게요. x축 여기 있고 마이너스 1은 여기,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 되죠. 얘도 보면 알겠지만 0일 때 관찰해보면 2분의 ax제곱이랑 비슷하게 생겼겠죠. 2분의 ax제곱 생각해보시면 얘가 음수니까 여기가 0이겠죠. 그리고 얘 2분의 x제곱 묶어보면 x 더하기 a니까 이 점이 마이너스 a. 그리고 극소는 3대 2니까 마이너스 3분의 2a죠. 얘도 반대편 여기 3분의 2죠. 이해되시죠? 한 칸 간격이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이 간격도 마이너스 3분의 a. 그래서 이 3분의 a보다 마이너스 1이 왼쪽에 있다 가지고 a가 마이너스 3 이상이다. 이렇게 구간 닫아주시면 돼요. 잘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계산 거의 없이 함수값 대입 안 하고 해석이 가능하니까 조금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21번 볼 건데 21번은 옛날 기출 문제 하나 보여드리면서 제가 되게 재밌는 성질이 있는데 그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그 사설이든 뭐든 EBS든 평가원이든 풀다 보면은 이 GT를 서로 다른 실근 개수로 정의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되게 너무 자주 나오죠. 그럼 그때 항상 단골 문제가 G의 함수값만 묻고 끝날 수도 있는데 보통 G의 불연속점이라든지 G의 좌극한과 우극한의 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은 어떤 재밌는 걸 좀 볼 수 있냐면, 자, 예시를 하나 드릴게요. fx를 어떤 함수라고 하고요. 편의상 그냥 연속함수라고 말을 할게요. fx는 t의 실근을 gt라고 할게요. 그러면 g는 t에 대한 함수니까 t를 하나 정하면 만나는 점 구해서 g의 값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f를 제가 이렇게 그려볼까요? 그냥 간단하게. t를 어디에 그어도 항상 1이죠. 이제 특정 순간에 t를 볼 때 얘 좌극한, 얘 우극한 항상 같아요. 항상 다를 이유가 없잖아요. 왜 다를 이유가 없나 생각해 보면은 극점을 안 가져서 그래요. 편하게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는 극점이 달라지는 순간 G가 불연속이 될 수 있다 생각하면 돼요. 근데 방금 전에 말을 조금 애매하게 했는데 불연속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불연속이 안 될 수도 있냐? 가능해요. 언제 가능하냐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생긴 함수 보면은 얘는 좌극한이 하나 만나고요. 우극한 함수값에서 2, 우극한에서 3 불연속이죠. 근데 요 점을 한번 봐볼까요? 요 점. 함수값은 3개, 우극한은 3개, 좌극한은 3개. 연속이죠. G가.
왜 그러냐면 극대의 개수랑 그러니까 이 선이랑 만나는 극대의 개수랑 극소의 개수가 동일해서 그래요. 동일하지 않으면 불연속인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제가 함수 하나 그려볼게요. 함수를 이상하게 이렇게 함수 하나 그려볼게요. 이 순간을 한번 예시로 관찰을 할 건데 우리가 GT를 그냥 하나 5개인가요? 6개네요. 뭐 6개 이렇게 세도 되는데 각각의 구간마다 잘라서 볼게요. 이렇게 구간마다 실근 개수를 구해서 더해서 GT를 구해보면 자 좌극한의 개수, 함수값 개수, 우극한의 개수 다 하나죠. 변화가 없고 뭐 얘도 하나. 얘는 조금 달라지는 게 좌극한이 0, 1, 2 0, 1, 2, 111, 2, 1, 0이죠. 그럼 각각을 계산해서 더할 때를 생각해보면 함수값을 기준으로 얘를 y는 k라고 할게요. gk는 6인데 뭐 6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gk 플러스는 어떻게 작성이 되냐면 얘네는 똑같으니까 6에서 안 늘어나요. 똑같으니까 안 늘어나요. 얘는 하나 늘어났죠. 하나 늘어났죠. 똑같아요. 하나 줄었죠. 자, 극소일 때는 하나씩 늘고요. 극대일 때는 하나씩 빠져요. 반대 상황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좌극한일 때 보면 6을 기준으로 안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하나 줄어요. 하나 줄어요. 안 늘어나요. 하나 늘어나요. 극소일 때 하나씩 줄고 극대일 때 하나씩 늘어나요. 잘 보면 똑같죠. 더해서 얘네가 이렇게 할게요. 상쇄되죠. 그래서 요만큼 잘라서 봤을 때 얘를 뭐 알파라고 하면 얘는 마이너스 알파가 돼요. 무조건. 네. 발레가 있는데 발레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재밌는 성질을 뭐 정리를 하면은 GK를 기준으로 GK 플러스는 뭐냐? 이렇게 할게요. 빨간색. GK 플러스는 뭐냐면 GK에다가 어떻게? 극소 개수만큼 더해주시고요. 극대 개수만큼 빼주시면 돼요. GK 마이너스일 때는요. 좌극한일 때에는 GK에다가 극소 개수를 빼주시고요. 극대 개수를 더해주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 아까도 말했지만 얘네가 상쇄되죠. 그 뜻은 뭐냐면 등차수열 구조니까 중앙을 쓸 수가 있어요. 우극한과 자극한의 합은 함수값을 2배. 그래서 실제 기출문제 중에 유명한 문제 하나 있는데 24학년도 수능 14번일 거예요 아마. 그래프가 아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런 형태였나? 아마 이랬을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뭐 2차함수랑 3차함수 엮어서 나오는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에 조건이 뭐가 있었냐면 리미트 t가 k로 갈 때 gt랑 gk랑 리미트 t가 k의 우극한으로 갈 때 gt 3개 더한 게 9다 나왔어요.
그냥 해석하면은 GK가 3이 된다. GK가 3이 된다. 네. 이렇게 있고 이제 아까 말했지만 발레가 조금 있다고 했는데요. 발레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얘가 불연속 함수일 때, 사실 이때 문제가 불연속 함수였어요. 그래서 얘를 완전히 동일하게 해석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었고, 불연속점일 때만 안 되는 거 확인하고 나머지 점에서 얘가 성립한다 로 해석하면 됐었고, 그래서 발레는 불연속이거나, 하나가 뭐냐면 점근선을 가지는 경우예요. 점근선을 가지는 경우. 우리가 아까 GT가 불연속이 되는 경우가 극점에서 하나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꼭 극점에서만 존재하냐?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런 식으로 점근선이 존재하는 경우에 저극한 0, 함수가 1, 오극한 2, 3. 2가 아니죠. 0, 1, 2가 나와야 되는데 0, 1, 3이죠. 그래서 얘는 등차수열 구조가 만족이 안 되니까 미적분에서는 조금 주의하시면 되고, 공통에서는 잘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 생각을 해보면, 사실 얘가 지금 연속함수가 아니잖아요. 연속성 보장이 안 되어져 있는데, 어차피 불연속이어도 0 플러스에서의 상황에서 불연속이라고 해서 0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제 절대값 함수라서 0 플러스가 좀 특이한데, 얘가 0이 되는 점이 이런 식으로 생기지, 불연속이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해서 0일 때 점의 그 GT의 값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불연속이라고 해서.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얘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좀 재밌는 성질을 그냥 이용하시면 돼요. 어떻게 쓰면 될까요? 우극한이 6, 좌극한이 얼마죠? 좌극한이 t가 양의 실수 t인데, 편상 그냥 이거는 출제자가 정의를 했을 뿐이고 제가 따로 정의하면 되잖아요. 그냥 네. t가 뭐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다고 할 때 0에서의 좌극한은, 얘는 절대값 함수니까 0의 좌극한이랑 안 만나겠죠. 그래서 0. 따라서 G0은 0과 6의 평균 3이 되는 거죠. 3. 간단하죠. 그래서 가족권 해석하면 G0은 3이다. fx는 x축과 세점에서 맞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볼 건데, 이제 2차 함수 2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보통 실근이 4개 나올 수 있는데 A가 공통이죠. 얘는 많이 나와봐야 교점이 3개 나온다예요. x축이랑. A는 여기에 포함되고, 그러면 4가 요 범위 안에 들어와야겠죠. B가 여기나 여기 둘 중 하나에 포함이 돼야겠죠. 그래야 시근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거 생각해 보시면 A 2분의 3A를 기준으로 4가 이런 점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함수가 이렇게 생기니까 여기서 안 생기잖아요. 실근 3개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4가 이런 식으로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4가 이제 딱 2분의 3A가 되는 경우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그건 그냥 생략할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메꿔져 있고, B는 여기 있거나 여기 있으면 돼요. 둘 중 어디 있냐를 생각해 봤을 때 나조건을 살짝 볼게요. 케이스 구분하기 전에. 자, 알파 플러스랑 베타 마이너스에서 1이 되는데, 요 1이 조금 재밌는 수예요. 그러니까 하나 밖에 안 만난다로 해석을 한 게 맞거든요.
왜 하나 밖에 안 만나냐를 봐야 되냐면 일반적으로 지금 둘 다 2차 함수인데 개형이 좀 확정되어져 있지 않죠. b가 여기 있냐 아니면 이 오른쪽에 있냐에 따라서 개형이 어떻게 그려질지 애매해요. 그럴 때에는 한번 무한대로 가는 상황을 관찰을 먼저 해보는 게 좋아요. 무한대로 갈 때 무조건 여기 있죠. 얘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일반적으로 t를 그으면은 얘를 접어 올리고 절대값이니까 관찰하면 웬만하면 두 점에서 만나요. 웬만하면 두 점 이상에서. 그래서 얘가 1밖에 없다, 한 점밖에 없다로 해석을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럼 왜 한 점밖에 없나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 함수가 얘를 덮어버리면 빈 공간이 없죠. t가 다 두 점 이상에서 만나버리죠. 그래서 요 1을 가지려면 빈틈이 좀 생겨줘야 돼요. 빈틈. 그래서 빈틈이 조금 생겨줘야 하다 보니까 b가 이 오른쪽에 있게 되면 b를 이쯤으로 접을까요? 뭐 접어 올렸을 때 이 점이 뭐 여기에 있든 어디에 있든 이쪽 부분에 빈틈이 없죠. 그러면은 무조건 두 점 이상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어디를 잡아도. 그렇기 때문에 b는 왼쪽에 있는 게 맞겠고 b를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 올라가가지고 오른쪽에 그려질 텐데 이 오른쪽에 그려지는 그림이 이렇게 생기면 마찬가지로 빈틈이 없죠. 빈틈이. 그러니까 적절하게 빈틈 만들어 주려면 요 위쪽에 좀 떠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하면은 그림이 좀 이상한데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는 형태죠. 네. 그래서 빈틈이 있어야 될 거고 그러면은 대충 접어 올렸을 때 얘가 베타가 돼야겠죠. 얘가 베타. 알파를 봐야 되는데 알파도 우극한이 1이에요. 우극한이 1. 그러면 알파는 뭐 요 어딘가에 선이어야겠죠. 근데 불연속점이라고 했으니까 알파, 베타 만 불연속이죠. 만 잘 봐야 되죠. 만 조건. 알파가 요렇게 지나가야 될 거고 만약에 얘네가 요 두 극소가 접혀 올라간 점이 올라가 있거나 내려가 있으면은 불연속점이 여러 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정확히 만나야 된다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하면 2분의 3a에서의 함수값이 요 극소 두 개 접어 올린 거랑 함수값이 동일하다. 얘만 계산하면 a, b 다 나오겠죠. 계산해 볼게요. 요 값은 알파는 계산해 보면 2분의 2에 2분의 3a 빼기 4. 요 값은 요 극소를 뒤집은 거죠. 요 거리가 4 빼기 a니까 얘는 2분의 4 빼기 a. 2분의 4 빼기 a의 제곱이랑 같다. 풀어주시면 되고 하면 a값 나오겠죠. a값 계산하실 때에도 얘가 분모의 2의 제곱이니까 4를 가져요. 좌변도 2, 2. 분모 있으니까 4를 가지죠. 그래서 양변에 4를 먼저 곱하고 계산해 보시면은 좌변은 3a 제곱, 우변은 a 제곱, 넘겨주면 2a 제곱, 좌변 4 곱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8a, 우변 마이너스 8a 없어지고 우변 남는 거 16이죠. a 제곱이 8이니까 a 값은 양수라서 2루트 2로 계산이 되고 얘도 설마 이렇게 계산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a 빼기 b니까 2분의 a 빼기 b의 제곱 하면은 좀 그렇죠. 2차 함수고
얘네 간격이 같아야 되죠. 최고차항 계수가 동일하니까. 그래서 B랑 A가 BA4가 등차수열 구조여야 되는 거죠. 간격이 같으니까. 중항 써주시면은 B 더하기 4는 2A. B값 4루트 2 빼기 4. 요 정도로만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넘어가고요. 22번 볼게요. 이것도 보시면은 지수로그 함수에서 다룰 때 이 곡선이 여러 개가 나오고 어느 정도 점이 여러 개가 정의가 되는데 그때 어떤 마음가짐을 좀 가져야 되냐면은 어느 정도는 100% 논리적으로 푸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그거를 무조건적으로 추구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어떤 말이냐면 이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A가 이동해서 C가 돼요. 이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점의 이동 관계를 파악하는 게 쉬워요. 얘는 그냥 어떻게 봐도 쉬워요. 그냥 저 지수 곡선 yx 대칭시킨 다음에 적당히 마이너스 1 x방향 y방향 마이너스 7 평행 이동한 게 곡선 로그 곡선이다 이해하면은 A가 C로 이동했다는 거를 솔직히 말하면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마음속으로는 그냥 A가 이동해서 C가 됐겠지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어느 정도는. 왜냐하면 이게 확대 축소 나오고 작년 수능 26학년도 수능 22번 그 지수로그 문제도 솔직히 식 써가지고 두 점이 확대 축소 관계라는 거를 파악하는 게 하려면 할 수 있어요. 당연히 하려면 할 수 있는데 한 2등급 아니면 뭐 100번이 한 97, 8 정도 되는 학생은 그게 바로바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식 썼다가 조금 잘못 대응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 점이 이 점으로 이동했겠지라는 마음을 미리 가지세요. 그냥. 네, 그게 맞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A가 이동해서 C가 됐겠지 라는 거를 조금 예상을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왜 그러냐면 A가 C로 이동한 게 아니면 C를 못 구해요. 자, 얘를 2로 바꿔볼까요? 네, 못 구해요. 이거는 그냥 못 구해요. 네.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7을 뭐 6으로 바꿔도 절대 안 풀려요. 그래서 얘를 이동했다고 잘 생각하고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네. 점 A가 뭐 A보다 B가 크다고 하니까 A는 Y는 X보다 위쪽에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얘를 대칭시켜서 B가 될 거고 제가 뭐 풀 때는 그냥 A가 이동해서 뭐 C가 됐겠지라고 설명은 하는데 조금 정확하게 논증을 할게요. 얘를 Y는 X 대칭을 한번 시켜줘요. 그러면 로그 2에 X 빼기 N 더하기 M이 되죠. 이 함수를 요 함수로 만들어주려면 X방향으로 마이너스 7만큼 Y방향으로 마이너스 7만큼 평이동시키면 되는데 하필 얘가 루트 50이죠. 제곱하면 루트 50 되고요. 그래서 이 점을 y는 x 대칭시키고 x를 마이너스 1만큼 y를 마이너스 7만큼 평행 이동시킨 점이 C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풀어주시면 돼요. 하나만 좀 더 보면 이제 원이랑 만나는 점 좀 작은 점을 C라고 했죠. 생각해보면 원이 이렇게 생겼는데
x좌표가 얘가 C긴 한데 알고 보니 작은 점이 얘라고 해볼게요. 다른 점이 하나 더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점 연결했을 때 기울기가 음수죠. 그러면 로그 곡선이 감소해야 되죠. 감소. 근데 이 로그 곡선은 밑이 양수다 보니까 증가해야 돼서 무조건 요 나머지 한 점은 요 어딘가에 이런 식으로 지켜야 돼요. 그래서 C가 X좌표가 작은 점이 맞다. 이렇게까지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족권 해석해보면은 AC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면 되죠. 식 써보시면은 A 빼기 B 더하기 1, B 빼기 A 더하기 7, 요 값이 마이너스 3이면 되고, 얘네들을 하나로 봐줘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는 B 빼기 A 값 구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각각은 안 나와요. B 빼기 A 값 구할 수 있다 생각하면 되고, 분모분자 더해서 8 나오네요. 얘를 1이라고 생각해보면 더해서 마이너스 2 나오고 좌변 더해서 8 나오니까 마이너스 4씩 곱해주면 돼요. 얘가 12가 나오죠. B 빼기 A는 5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가족권 해석하면 B 빼기 A는 5죠. 그 다음으로 원점이 대충 여기 있다고 할게요. 나조건 해석하면 넓이 B가 나오는데 AOB랑 ACB 넓이의 B에 대해서 물어보면 웬만하면은 이렇게 가시면 돼요. 비율이다 보니까 상쇄되는 값들은 굳이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소거되는 것들은. 그래서 공유하는 각이 있는지 또는 공유하는 변이 있는지 얘네를 생각해 주면 되고, 정 없으면은 그냥 각각 넓이 구해서 비교해 주면 돼요. 근데 얘는 지금 보면 AB를 공유하죠. 딱 봐도 AB를 공유하고 요만큼이 높이, 또 요만큼이 높이가 되죠. 네, 그래서 얘네를 비율을 조금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어떻게 볼까요? 이 정도는 사실 그냥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도 크게 무리는 제 생각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a 더하기 b인 거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생각해 보시면은 루트 2분의 a 더하기 b가 될 거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 따져 보시면은 루트 2분의 8이 되네요. 그래서 밑변은 AB로 동일하고 높이가 27대 8. 근데 여기 8이 보이죠? 얘가 27. 그래서 나조건 해석하면 A 더하기 B가 27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B 빼기 A 알고 A 더하기 B 아니까 A, B 각각 계산하면 B는 16, A는 11 이렇게 되죠. 구하는 게 M 더하기 N의 최대값인데요. A랑 B가 요 위에 있으니까 이제 M과 N을 도입하면 돼요. 그래서 대입해보면 2에 11 빼기 M 더하기 N이 16. M과 N의 최대인데 제가 M을 크게 잡으면 이 값은 감소하죠. 감소하죠. 얘가 감소하고 합이 일정하니까 M 값이 커지죠. 무슨 말이냐면 M 값이 최대일 때 N 값도 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M 값이 가장 크고 둘 다 자연수여야 되니까 얘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가장 큰 M, 생각해보면 M은 11이죠. 그때 N 값은 15. 그래서 두 개 더해서 26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
아까 그냥 이거 뭐 얘기할까 말까 했는데, 이 거리 구하실 때 그냥 하나만 더 얘기하면 뭐 정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써도 되고, b 빼기 1이잖아요. 근데 요렇게 그냥 그 x축이랑 수직으로 선을 올려버리면은, 요 대입해보면 여기가 b 빼기 1 넣었을 때 a 더하기 1이 나오죠. a 더하기 1, y좌표가. 얘는 a 빼기 7이고 얘가 8이죠. 높이는 1대 1대 루트 2여서 루트 2분의 8 이렇게 보셔도 돼요. 네,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얘는 거리공식 쓰는 게 빠른 것 같긴 한데, 대입해보면 얘는 y좌표 0, y좌표 a 더하기 b, 그래서 루트 2분의 a 더하기 b, 1대 1대 루트, 요거 쓰셔도 돼요 그냥.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하나씩 다시 조금 중요한 포인트들 다시 짚어드리면은, 9번 어떤 점에 대한 조건이 나왔고 그 점에 대해서 뭐 구하라 하면은 그 점이 어디에 찍혀 있어야 되는지는 한번 확인을 하세요. 꼭 확인하세요.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뭐 0에서의 미분계조가 9인데 여기 3이고요. F' 4, 뭐 얘를 구하래요. 얘를 구하라고 했다고 F' 4를 또 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쁜 건 아닌데요. 웬만하면 4가 이제 변곡점 기준 대칭이니까 똑같이 미분계수 9다. F9. F9가 어디에 찍혀있는지 한번 보세요. 좀 따로 떨어져서 있죠. 그럼 F9 구하면 돼요. 얘는. 그래서 어디에 점이 찍혀있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라 얘기했고요. 12번 넘어가고, 그 13번은 풀이 3개 보여드렸는데 3개가 뭐 다 중요하다기보다는 어떤 거 얘기하고 싶냐면, 일단 첫 번째 A랑 B를 각각 구하는 경우는 흔하진 않은데 제가 각각 구하는 거 한번 보여드렸고요. 세 번째 풀이죠. 두 번째가 가장 일반적인데 얘는 조금 잘 안 보였을 수 있어요. 공통으로 가지는 C를 더해서 확인을 하는 거 있었고, 마지막으로 그냥 조금 구하기 편하게 A 더하기 C를 도입하고 다시 C를 빼주고 이런 것도 있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뭘 그냥 배워가시면 되냐면은 3가지 풀이 다 배워가시는 것도 좋은데, 내가 시험장에서 어떤 풀이가 떠올랐을 때 걔를 그대로 풀지 아니면 좀 더 생각하고 다른 풀이 떠오를 때까지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기, 이 비율을 적절하게 맞춰주세요. 15번이 저는 전체 모의고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3차 함수 그리고 절대값이 나와서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하나 나왔으면은 그 점을 기준으로 절대값을 아예 벗겨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호가 일정하니까. 그 점 조금 확인해 주시고, 너무너무 중요한 거 뭐냐면은 함수값 대입해서 직접 계산하는 게 아니라 크기 비교 나오면 이 극점 기준으로 같아지는 점에 x좌표만 가지고 그냥 비교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 총 2번 나왔죠. 2번. 그래서 둘 다 조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21번은 이제 제가 막 엄청 열심히 오래 설명한 거 한번 언젠가 한번 또 나올 거예요. 평가원이든 뭐 사설이든 한 번은 볼 거예요. GT를 fx는 t와의 실근 계수라고 했을 때 g는 점근선과 극점에서 부려질 수 있고, 점근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금 따로 봐야 되고, 극점을 가질 때에는 g가 등차수열로 가진다.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정확하게는 좌극한 함수값, 우극한, 요 순서대로 등차수열이 가서 함수값이 평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22번은 점이 웬만하면
이동해서 나올 거다. 그러니까 A랑 B랑 C가 아예 관계없는 점이면은 문제가 성립을 안 해요. 네, 절대 성립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동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